수도권에는 뭐랄까 모단 걸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계속 커져만 가는데 지방은 소멸될 위기라는 말. 이젠 정말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죠. 네, 맞아요. 바로 이런 거대한 도전 앞에서 지금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합쳐지는 아주 담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영암 행정통합시 미래 비정 정책과제 보고서인데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전남 서남권의 심장부 이 영암군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그 미래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영암이 그저 거대 도시의 주변부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서남권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히 지도 위에 선 한 달을 지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인구 500만 규모의 자립 가능한 경제권을 만들어서 수도권과 한번 경쟁해보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균형을 맞추려는 뭐랄까 일종의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생존 전략이요? 네. 영암의 미래를 한 5가지 핵심적인 축으로 나눠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공간과 교통, 또 산업경제, 그리고 에너지, 문화, 마지막으로 교육과 정주환경까지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축, 공간구조의 혁명부터 시작해보죠. 정말 귀가 솔깃해지는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광주 영암 아우토반입니다. 아우토반. 네,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막히는 도로가 떠오르면서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인데요. 그렇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광주에서 영암까지 47km 구간을 시속 14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초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140km요? 네. 이게 현실이 되면 이른바 초광역 시생활관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출퇴근 시간만 줄여주는 도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이 도로의 진짜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길 기술에 있거든요. 기술이요? 네. 이걸 단순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CITS, 그러니까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하고 V2X, 즉 자동차가 도로 위에 있는 모든 것과 통신하는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하이웨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잠깐만요. CITS, V2X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 체감되는 건 뭔가요?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CITS는 도로 자체가 자동차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도로가 말을 건다고요? 네, 저 앞 코너에 블랙아이스가 있으니 속도 줄여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V2X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차가 신호등하고도 대화하고 심지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스마트폰과도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와, 똑똑한 차 한 대가 멍청한 도로 위를 달리는 게 아니라 도로와 차, 사람까지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되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그래서 이 도로를 길이 47km짜리 거대한 연구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살아있는 실험실, 리빙랩인 셈이죠. 네, 광주에서 막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이 아우토반에서 고속주행 데이터를 막 쌓고 곧바로 영암 F1 서킷으로 들어가서 극한의 성능 테스트까지 마치는 완벽한 R&D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광주의 연구 개발 능력과 영암의 테스트 인프라가 완벽하게 결합되는 그런 시너지가 폭발하는 거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공간과 시간을 압축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통망이 촘촘해지면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공간의 가치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영암호죠. 영화모요? 네, 지금까지는 그냥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수상 레저나 요트가 정박하는 마리나 같은 복합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변모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영암호에 수상 비행기 이착륙장이나 UAM, 즉 도심항공교통의 터미널인 버티포트를 만들어서 육상 항공 수상을 잇는 미래 모빌리티 허브로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고속도로를 타고 영암 해안가로 한번 가보죠. 영암 경제의 심장이었던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네, 있죠. 솔직히 말해서 오랫동안 조선업 불황이랑 시설 노후화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보냈던 곳 아닌가요? 그렇죠.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고 인력난도 아주 심각했죠. 그런데 정말 드라마틱한 단전을 제시해요. HD 현대그룹이 무려 7조 원을 투자해서 이곳을 AI 기반 스마트 조선소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거죠. 7조 원이요? 네, 정말 엄청난 액수인데 AI 스마트 조선소라는 게 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로봇들이 배를 용접하고 자재를 나르고 그런 건가요? 네, 상상하시는 것 이상일 겁니다. 사람이 하던 위험하고 힘든 용접이나 절단,
자재 운반 같은 작업을 AI 로봇이 대신하고요. 전체 공정은 가상 공간에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을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거죠. 생산성은 극대화되고 안전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어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 똑똑한 로봇들의 두뇌는 어디서 오는가? 아, 혹시 광주인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광주 전남 통합의 필요성이 명확해져요. 아, 영암의 스마트 조선소라는 하드웨어는 광주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소프트웨어, 즉 두뇌가 없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광주의 AI 두뇌와 영암의 생산 현장이 결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시너지가 나는 최적의 사례인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인력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그걸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아주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해요.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쳐서 이민 비자 특구를 만드는 거예요. 비자 특구요? 네, 그래서 스마트 조선소에 필요한 전문 인력들이 비자 걱정 없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국제 직업훈련센터를 세워서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숙련 기술 인재로 키워내자는 거죠. 아, 단순히 값싼 노동력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성장할 글로벌 기술 인재를 양성하자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접근입니다. 듣고 보니 F1 경주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겠네요. 물론이죠. 광주의 완성차 생산 능력과 영암의 세계적인 서킷 인프라를 합쳐서 고부가치 산업인 튜닝 비즈니스 밸리를 만들자는 전략이에요. 튜닝밸리요? 네, 독일의 유로브루크링 서킷 주변에 포르쉐, BMW 같은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R&D 센터랑 튜닝 업체들이 몰려들어서 거대한 산업 클러스터를 이룬 것처럼요. 아, 그런 사례가 있군요. 특히 시대 흐름에 맞춰서 내연기관차 경주만 고집할 게 아니라 K레이싱 같은 국제 전기차 경주 대회를 유치해서 친환경 모터스포츠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는 방향성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죠. 자, 이렇게 AI 조선소와 튜닝밸리 같은 새로운 산업들이 돌아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요. 근데 요즘은 또 탄소 중립이 대세잖아요. 이 어려운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축인 에너지로 넘어가 보죠. 농촌의 볏집이나 왕교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뭐 SF 영화처럼 들리지만 영암 삼포지구의 국토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도시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수소도시요? 네, 이 모델이 정말 독창적인 건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널리고 널린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서 청정수소를 만든다는 점이에요. 볏집으로 수소를 만든다고요? 그게 어떤 원리죠? ADOS라는 바이오 수소 생산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 농업 부산물을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방식이에요. 아, 하루에 볏짚 같은 부산물을 50톤을 처리하면 2.1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꽤 많네요. 네. 이렇게 만든 수소를 파이프를 통해 아파트 단지나 상업시설에 보내서 전기와 난방열을 만드는 말 그대로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완벽한 순환경제 모델이죠. 여기서 시야를 더 넓혀야 해요. 영암에서 만든 수소를 아까 이야기한 광주 영암 아우토반을 달리는 수소 크럭이나 버스에 공급하는 겁니다. 아, 모빌리티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영암은 단순히 수소를 소비하는 도시를 넘어 호남권 전체에 수소를 공급하는 생산기지 역할까지 하는 거군요. 그런데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알리 100 달성 가능성이라고 하던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영암이 이 부분에서도 매력이 있을까요? 네. 알리 100, 즉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건 이제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죠. 영암의 풍부한 햇빛과 넓은 간척지를 활용해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일으키고 대불산단을 2035년까지 알리 100 산단으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장의 무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비장의 무기요? 바로 영암을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받는 겁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이건 좀 복잡한 개념이지만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쓸 때 전기요금을 파격적으로 할인해 줄 수 있는 제도예요. 와, 상상해 보세요. 영암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세요. 가장 큰 비용인 전기요금 30% 깎아드릴게요. 이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AI, 스마트 하이웨이, 수소에너지 같은 첨단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런 거대한 개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뭐 지역이 가진 고유한 역사나 자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개발과 보존은 항상 함께 가야 하죠. 네 번째 축으로 역사와 생태의 공존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광주와 영암을 가로지르는 영산강을 연결의 축으로 보고 광주의 영산강 Y 프로젝트와 영암의 달빛 생태도시 비전을 합쳐서 거대한 광역 생태 관광벨트를 만들자고 제안해요. 광역 생태관광벨트요? 네, 영산강 300리 자전거길이 있고 끊겼던 뱃길을 복원해서 사람들이 강을 따라 두 지역을 자유롭게 오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2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구림마을 이야기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구림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이곳을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처럼 머물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자는 계획인데요. 이걸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말마다 편하게 와서 쉴 수 있는 세컨드 타운이 생기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정서적인 유대감을 만드는 중요한 공간이 될 수 있죠. 흩어져 있는 역사 자원을 하나로 묶는 아이디어도 흥미롭던데요? 그게 바로 통합적 활용 전략이에요. 지금까지는 영암, 나주, 광주에 흩어져 있는 고대 마안의 역사 유적들을 각자 관리해 왔다면 이제 이걸 마안 역사 문화권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공동으로 등재를 추진하자는 거예요. 아, 공동 등재. 네, 이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국립마안역사문화센터를 세우고 각 지역에서 따로 열던 축제들도 합쳐서 세계 마안 문화 엑스포 같은 국제적인 행사로 키우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이네요. 아무리 좋은 일자리와 인프라, 멋진 문화유산이 있어도 결국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특히 젊은 세대가 오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할 수 없겠죠. 그렇죠. 마지막 5번째 축,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네, 결국 모든 계획의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죠. 교육과 정주 여건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네. 마침 영암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이걸 기회로 영암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 비전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광주와의 통합이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군요. 그럼요.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지점이죠. 예를 들어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나 GIST 같은 우수한 대학과 영암의 스마트 조선소, 스마트팜 같은 첨단 산업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캠퍼스 박캠퍼스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어요. 캠퍼스, 박캠퍼스요? 네, 광주 대학생들이 영암에 와서 현장 실습으로 학점도 따고 인턴십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을 경험하고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청년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에요. 영암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모델도 눈에 띄더라고요. 네, 영암은 전남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예요. 이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강점으로 만들자는 거죠.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국제 대안학교 같은 걸 세워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농업은 어떻게요? 영암의 신선한 농산물을 광주라는 소비시장에 직접 연결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플랫폼을 만들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가정 간편식, HMR이나 환자를 위한 메디푸드를 개발하는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죠. 좋습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이라는 큰 판 위에서 영암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와 AI 제조, 청정에너지와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청사진을 확인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영암의 미래는 연결과 특화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겠네요. 연결과 특화. 광주와는 혈관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영암만이 가진 고유한 자산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게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정리입니다. 3대 핵심 정책 제언이 바로 그 내용을 압축하고 있어요. 아, 어떤 것들이죠? 첫째, 아우터반과 수소, 재생에너지망을 묶어서 초광역 모빌리티 에너지 슈퍼그리드를 구축하는 것. 둘째, 광주의 AI 두뇌와 대불산단의 생산력을 연계하고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서 AI 기반 제조 혁신 및 글로벌 인재 허브를 만드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산강과 마항 역사를 되살리고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생태 역사문화 르네상스를 이루고 정주 매력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또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으로 나눠서 제시하며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는 도로와 산업단지, 에너지망 같은 거대한 인프라 계획들을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그곳에 사는 사람의 행복이겠죠.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광주와 영암이라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정체성을 가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 마음의 거리까지 좁히고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통합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세요.